장성란의 도란도란 인터뷰. 제가 진짜 이거는 오매불망 기다렸던 배우님 중에 한 분입니다. 요새 정말 각양각색의 장르에서 다채로운 연기 보여주시고 있는 염혜란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연기로 너무 다채로운 모습을 정말 요새 많이 보여주고 계셔서 정말 인간으로서 네. 한 사람으로서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바로 첫 번째 코너죠. 취향이 궁금해 때문에 제가 평소에 어떤 취향이신지 막 여쭤봤잖아요. 네, 이것저것. 네. 저는 보내주신 이 짧은 문장을 보면서도 되게 염혜란 배우님답다. 만나 뵙기도 전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기를 직접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우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약간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주 가는 장소로 집 앞에 있는 맛있고 조용한 커피숍, 네. 소울푸드로 캔맥주, 좋아하는 가수로 이소라, 양희은, 김창완, 가사가 좋은 노래, 인생의 책으로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그 밖에 식물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좋아한다. 어떤 분위기를 평소에 네. 좋아하시는 분인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어떤 네네. 책을 보고 네네. 어떤 공간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인지가 살짝 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 말로 정리하면 네. 조용하고 네. 평화롭고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위안이 되는 것들에게서 기운을 얻으시는 스타일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제 취향을 어떻게 통합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콕 집어서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야. 짬이 나고 시간이 날 때 어떻게 에너지를 쓰느냐 이런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활동적인 걸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누워서 있는 시간 자체에서 어떤 휴식을 얻는 사람도 네, 있는데 네. 배우님에게 그러면 어떤 일과 일 사이에 기운을 얻는 휴식의 시간 같은 건 어떤 시간일까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집 밖으로 안 나가면 좀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쉬더라도 집에서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일단은 나가는데 나가서 동적인 활동은 안 하고 그냥 집 앞을 산책하고 그냥 집 앞에 뭐 창 넓은데 그런 커피숍에 앉아 있고 그냥 그런 소소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 밖에서. 집 밖에서. 집안은 제가 너무 앉아 있으면 항상 이제 일거리들이 보여요. 저것도 언제 정리해야 될 텐데, 저거 언제 치워야 될 텐데. 그래서 뭔가 휴식 같은 공간이라기보다 집이 그렇지는 못하고 오히려 잘 정리된 커피숍.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곳. 그곳에 가서 쉬는 것 같아요. 멀리 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냥 앞에 그냥 산책하는 거.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평온한 기분을 얻는 네, 것으로 네. 사람 많은 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극장에 사람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걸 좋아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쵸. 조용하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소소하게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회식 자리 불편해요. 정말요? 네네. 회식 싫어하시는 스타일? 가면 또 잘 놀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몇 명이 소소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들을 쭉 써주시기 전에 저한테 사실은 그 위에다가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와 일을 겸하다 보니까 사실 네. 문화생활 할 시간이 없어서 좋아하는 영화나 취향이나 책 같은 게 다 옛날 일이 돼버려가지고 기억을 막 더듬어야 할 일이 돼버렸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말씀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요새 너무 바쁘게 활동하시는 걸 잘 보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여느 어떤 다른 워킹맘들이랑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네네.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네,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이제 배우니까 온전히 책만 보고 이제 이것에만 그러니까 대본만 보고 이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간절하고 필요한데 말씀하시다시피 워킹맘도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그렇고 뭐 배우란 일이 아주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시간이 뭐 길지는 않을 거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는 시간이 그런 것도 있고 아이 때문에 이렇게 일과 육아가 병행해서 힘든 일이 곧 내 품을 떠날 아이고 그래서 요 시간이 뭐 나에겐 힘든 시간이지만 요것도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배우로서도요. 내가 배우로서 일상이나 육아를 하지 않고 오로지 배우만 했을 때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좋았기도 했겠지만
좋은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로 더 내가 생활감이 나온다든지 정말 내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다든지 요 시간만이 줄 수 있는 또 저한테 어떤 걸음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안 삼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눈앞에 막 네네. 일들이 쌓여 있고 힘들고 막 정말 이렇게 뭔가 쥐어짜지는 기분이 네네네. 들고 할 때는 되게 좌절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매일같이 그래요. 매일같이 다짐하는 거죠. 뭐 다짐이 얼마 못 가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죠. 그때마다 네네. 또 다짐하면 네네네. 되죠. 네. 그럼 만약에 바쁘게 촬영장에서 연기를 끝내시고 네. 정말 집에 돌아오셨을 때 소울푸드가 캔맥주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집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소울푸드인 캔맥주를 마시기까지 약간 어떤 대체적인 흐름 같은 거 한번 염혜란 배우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나 이렇게 한번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잠 애매한 시간에 들어갈 때예요. 10시쯤, 10시 반쯤. 10시, 10시. 아이가 자지 않고 있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잘 시간이 돼서 엄마가 와서 너무 행복해서 깨버렸을 때 잠이 깨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10시, 10시 반 되게 위험하고 아예 잠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남편이랑 오붓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요. 근데 이제 아예 이제 일찍 끝났다. 일찍 끝나면 얼른 채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제가. 육아 채널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쉬고 싶고 지금 여운이 너무 남아있고 오늘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도 있고 할 얘기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얼른 접어놔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 얘가 그리웠을 엄마를 위해서 내가 풀어놔야지 하면서 애써서 고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힘들 때는 많이 싸워요. 그래서 엄마 아직 이제 채널이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막 들러붙으니까. 네. 이런 인터뷰할 때 사실은 육아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육아 그 인터뷰 때 딸이 있다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저를 솔로로 알고 계신 분도 많고. 아름다운 환상이죠?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좀 좋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한테는 정보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육아를 빼놓고 저를 얘기하는 것도 좀 사실은 껍데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빼고 또 얘기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디 배우님이 집에 가서 시원한 캔맥주로 영혼을 달래는 시간이 매일매일 보장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화 취향, 어떤 작품 좋아하시고 배우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좋아하는 배우라고 꼽아주신 분들이 일관성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배우로 설경구, 남은희, 또 외국 배우로는 셀리 호킨스, 올리비아 콜맨, 줄리엣 비노시를 꼽아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분들이 어떤 특징으로 모이는 분이냐면 연기에 약간 장식이 없는 사람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왜 어떤 연기에서 마치 혼자 막 화성학 악보를 혼자 다 연주하듯이 막 공작새가 날개 펴듯이 장식적인 연기하는 거 보고 압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연기가 되게 멋있게 각인이 될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아주 진솔한 감정 같은 거를 담백하게 보여줄 때 엄청난 감동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꼽아주신 배우들이 저한테는 다 후자의 어떤 대표주자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배우님이 추구하시는 연기 그리고 좋아하는 연기 그런 게 이런 특색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약간 정신과에 와서 상담받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늘어놓으면은 이렇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좀 되게 좋아해요. 네, 뭔가 혼자 돋보이는 연기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연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여배우들 외국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미인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얼굴들이거든요. 그 줄리엣 비노시는 좀 다르지만 두 분 다 어떻게 그 영화를 접하게 됐냐면 저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생긴 게 조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비슷하다 그랬더니 뭔가 돌출된 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인을 아는데 너무 매력적인 얼굴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여배우들 너무 좋다. 공감? 뭔가 동질감?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 좋아졌던 것 같아요. 셀리 호킨스, 네. 진짜 올리비아 콜맨, 줄리엣 비노시의 어떤 작품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본 작품이 많지는 않고요. 사랑의 모양이라고 그 작품 봤는데 그 여배우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를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인물이긴 하지만 너무 맑고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맑고 선한 게 막 느껴지니까 그 작품 자체도 너무 좋고 더 페이보릿 맞나? 여왕의 여자. 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조금 외로움이 느껴지는 맞아요. 캐릭터를 좋아하나 봐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근데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 고양이들하고 함께 있고 막 이런 거를 보는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왕이랑 다른 모습.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어렸을 때 너무 루즈잖아요. 정말 너무 이제 히로인인데 폭력배의 연인들부터 시작했던 그 여배우가 오히려 그때는 너무 매력적이다 했던 배우가 저는 10년 전에 이제 아비뇽 가서 연극을 하는 걸 봤어요. 미스 줄리를 연극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정말 너무 정말 행운이었죠. 근데 표 구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는데 40이 넘어서 무용국을 하시는 거예요. 무용국을 하고 그런 행보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영화 뭐죠? 그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실스 마리아에서 너무 살이 쪄가지고 맞아. 이제 그 늙은 여배우를 이제 좀 한물간 여배우를 연기하는데 단순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나의 이 모습을 사랑하는 그 배우로 존재하고 있는 게 그 영화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그 배우를 오래 볼 수 있는 게 행복했어요. 맞아요. 그때 91년도 폭력배의 연인들이 91년이더라고 2년인가 그런데 그때 배우를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볼 수 있는 배우 얼마나 될까. 맞아. 줄리엣 비노시는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배우, 정말 너무 예쁜 배우, 그러면서 연기 너무 잘하는 배우로 젊을 때부터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쵸. 최근에 필모그래피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미지고 자기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다 겁이 없는 사람처럼 막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늙은 여자의 어떤 욕망 같은 걸 보여주는데도 스스럼이 없고 막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네,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에서도 그 이제 줄리엣 비노시의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외국 배우는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 말씀해주신 배우분들 중에 설경구 남은희 배우님은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의 그냥 느낌이 어땠냐면 연기뿐만 아니라 인터뷰할 때도 약간 허튼 말 안 하시는 스타일. 그러니까 막 그냥 여러 사람들 있으니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맘에 없는 소리 하신다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진실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두 분이랑 다 같이 연기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축복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분들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가 막 이제 느껴져요. 옛날에는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았었거든요. 되게 관용적 문구 같죠. 네, 근데 그 말이 그 말은 언제든 내가 저분의 연기를 볼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이제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면 약간 좀 두렵긴 해요. 이렇게 눈을 보면은 다 들킬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연기를. 지금 연기는 이러실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앞에 가면 그냥 쫄려요. 배우로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군요. 네, 그럼요. 이렇게 쫄리죠. 그래서 약간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도 네가 좋은 파트너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는. 그리고 저도 너무 좋은 배우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주고받는. 제가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랑 완전 다른 어떤 에너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진심으로 훅 다가와 버렸을 때 저도 모르는 뭐가 나와버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연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 앞에서는. 배우로서 그런 감정 느낄 때가 가장 황홀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장면이 혹시 안 잡혔더라도 잡히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뭐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분을 잡고 있을 때도 입 연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잘 봐요. 그리고 그런 게 잘 보여요. 또 스크린이 워낙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 배우 넋놓고 있네 이게 아니라 이 배우가 연기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죠. 같이 연기하고 있는 것들이 모습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앞에 가면 그렇게 되죠. 자연스럽게. 네. 저 사실 염혜란 배우님 인터뷰한다고 해서 전작들 보면서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셋째 꼭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셋째 꼭지가 바로 염혜란이란 배우, 바로 당신이 궁금해 코너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여기 꼽은 거 말고도 되게 얘기하고 싶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5개만 좀 뽑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배우 염혜란을 기억하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좀 거꾸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순서상 I Can Speak의 진주댁으로 염혜란 배우님을 처음 머리에 이제 넣으셨던 순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 많이 하시는 순간일 거예요. 아마 옥분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진주댁이 좀 냉랭하게 구니까 옥분이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 두 분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는 씬이죠. 근데 그 씬에서 진주댁이 왜 나한테 이 허물없는 사이면 얘기를 해줬어야지 하는 서운함에서부터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너무 이제 진심의 위로를 전해주는 장면. 근데 이 장면은 저 배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 같다. 염혜란이란 배우가 우리 곁에 어떤 식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준 장면이 됐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배우님한테도 되게 각별한 작품 또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작품 자체는 이제 배우는 항상 이제 좀 제2의 창작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창작하고서 그걸 연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창작된 거를 또 다시 창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은 그런 작품을 만나면 좋지만 못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다라고 느낀 작품이에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작품으로 너무 좋았던 작품이고 사실 그 장면으로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주댁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사실은 배우로서는 정말 조금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왜요? 왜 자꾸 부끄럽다고 하지? 이렇게 테이크를 2번씩밖에 못 갔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 2번, 저 2번 그렇게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장면이니까 많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찍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을 담고 있을 때 제 연기가 더 좋았어요. 네, 더 연기가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객관적인 건 아닐 수 있죠. 제 생각에 그냥 제 생각의 느낌에 그때가 더 살아있는 연기가 나왔던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을 담고 있을 때가. 근데 저를 담을 때 그거보다는 안 나오더라고요. 살아있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던 장면인데. 그쵸. 그런데 감독님은 충분히 괜찮으니까 가겠다. 그냥 이렇게 오케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다시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앞이어서 더 그렇고 선생님 너무 힘드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힘드셨고 이제 마지막 장면 선생님 오케이 났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선생님 좀 서게 해주세요. 제가 좀 연기를 할게요도 안 나왔고 너무 어렵죠. 더 어려운 거는 제가 다시 간다고 더 잘할 수 있을까? 다시 간다고 해놓고 똑같으면 어떨까?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커서 그냥 감독님이 오케이 하셨으니까 그냥 오케이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던 건 제가 시나리오 봤을 때보다 좀 반전이 크구나 이 내용이 진짜 서운해서 그랬다는 말이 반전이 훨씬 크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그 말을 예상을 못 하셔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도와준 게 많았어요. 음악이나 그리고 그 부분이 내 장면만이 아니고 선생님이 엄청 큰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채워져서 제 아쉬움이 좀 덮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 장면을 얘기할 때마다 아쉬워요. 진짜요? 네네. 네. 감독님. 배우들은 욕심쟁이. 좀 다 아쉬운, 욕심쟁이. 네. 사실 거기서 진주댁의 감정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네네네. 서운한데 사실은 되게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못 해준 게 미안하고 막 네네네.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선이 배우님의
연기적 특징, 약간 그런 감정의 극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되게 담백하면서도 감정이 이렇게 무르익는 게 보여서 저는 연기 잘하는 배우가 또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그 진주댁으로 배우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영화 증인에서 네. 그걸 되게 훌륭하게 반전해 보이는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의 초반만 해도 정말 저 사람 믿어야지,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다가 네. 배우님에게서 가장 무서운 얼굴을 봤던 작품이라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하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은 어떠셨어요? 네네. 저는 오히려 근데 잠깐 그런 그 반전이 일어났을 때 그 앞을 다시 되돌려 보니까 아까 그 행동이 그거였구나를 이렇게 짜맞춰가는 재미가 있었으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저 여자가 조금 이상했는데 그게 조금 그랬던 징조구나. 조금 징조를 모르게 모르게 숨겨놓고 싶었는데 그건 감독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초반은 오히려 깨끗하게 가자. 그렇게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반전에 대해서는 배우로서는 되게 매력적이죠. 왜냐면 배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무조건 보이는 거거든요. 또 보면 배우들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이거 보이는 역할이네. 드라마의 그래서, 키. 네, 엄청 매력적인 역할이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방 맞은 거는 이제 그 감독님께서 제가 그 반전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그냥. 그럴 때 감독님께서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저는 좀 더 나쁜 여자로 갔으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양기 씨 만나서 얘기할 때도 원래는 조금 더 심한 욕이 있었어요. 더 심한 욕들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그랬으면 좋겠고 좀 이상한 여자랑 부부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비 오는데 물 웅덩이를 폴짝폴짝 뛰어가면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좀 여자가 약간 더 간 사람처럼. 묘한 뉘앙스. 네네. 그런 뉘앙스들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감독님이 아니고 그런 거는 뺐으면 좋겠다는데 순간 내가 어떤 반전이나 캐릭터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나 어떻게 보여지는 거에.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못된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정당성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되고 이 여자가 그냥 나쁜 여자가 아니고 나의 목적이 너무 뚜렷해서 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다시 재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우리가 기억하는 이미지와 캐릭터마다 배우님의 고민이 알차게 하나씩 다 들어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좋은 분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 거죠. 이제 감독님이 그런 건 뺐으면 좋겠다는 순간 내가 욕심 부렸구나 뭔가. 예.